토끼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복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고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드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되면 12달이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달들은 각기 특징들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구설이나 약세운이 예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들은 재물운이나 또 성취운이 강하게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주로 이 재물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의 재물운의 시작은 바로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부터죠. 바로 4월달 운세가 상간유수의 운세인데요. 상간유수의 운세라는 것은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이 서서히 이런 달부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고민을 주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그동안 예를 들어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그런 부동산이 있었다면 서서히 이런 달부터는 매기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같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려가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힌 재물 운수도 이런 달에 풀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좀 운들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달이 지나면 토끼띠는 음력 7월 달이 수륙천금의 운세인데요.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1년 12달 가운데 돈의 어떤 흐름과 융통이 가장 좋은 달이죠.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이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죠. 목돈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 대량 거래, 또 수입, 지출,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죠.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들이 움직이는 달이죠. 여기서는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1년 12달 가운데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 내 수중에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달에 사기를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또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게 좋은 운세의 이면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운이 길한 그런 운세 예측이 되면 또 그런 달은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길하게 그렇게 전개된다고 보시면 좋죠. 특히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 뭔가 실속 있게 그렇게 모아지고 쌓여지는 그런 운세 예측이 있었다면 항상 그 다음 들어오는 운이 또 어떤 운인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좋은 어떤 금전운 뒤에 오는 달이 바로 구설이 들어온다면 그런 달은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게 더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되죠. 이런 경우에 결국 돈거래도 아주 조심스럽고요. 빌려주는 것도 피하면 좋고요. 액수를 떠나서 뒤에 오는 이 구설이라는 것은 결국 금전, 돈, 재물로 인한 손재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7월달이 지나면 음력 9월달에 금괴포란의 운세인데요. 금괴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작게 모아서 실속 있게 쌓여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보니 그것이 큰 옥동자가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어떤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또 이런 달에는 금전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하나 둘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이런 달에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여러분께서도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이 금계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항상 구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 좋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는 것에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신경 쓸 일 혹은 구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구설을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운세 예측이 길하고 좋은 운으로 이렇게 나온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좀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전략을 병행하신다면 더 결과가 좋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외상값이나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이 있다면 이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대방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하면 좋죠. 운이 길할 때는 결국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운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운세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운세 내용도 병행이 된다면 결과는 더 나아질 거란 얘기니까요. 9월 달에 금계 포란의 운세가 지나가면 10월에는 작선연탈의 운세로 바뀌는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죠.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죠.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한 곳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다른 운세와의 차이점이죠. 작선연탈의 운세는 다른 운세에 예측된 여러 가지 운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연탈의 왕성한 그런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이동,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길한 흐름, 또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확장, 또 투자에 있어서 커다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란 얘기죠.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운들이 이 작선연탈의 운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작선연탈의 운세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운세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음력 11월 달도 좀 우호적인 재물발복 쪽으로 금전운으로 아주 우호적인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4월 달 운세에서 설명드린 상간유수의 운세가 음력 11월에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막힌 물꼬가 막힌 금전 재물운이 물꼬가 트이는 그런 운세가 연말 11월에 같이 한번 또 등장하니까요. 또 결국 연말에 이렇게 상간유수의 운세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연말쯤에 그 재물운과 재물발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겠죠. 재물발복이나 금전운으로 좋은 운세 예측이 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세 전략은 재물운이 아주 왕성한 달과 또 재물운으로 유리한 그런 달을 좀 구별해서 대응 전략을 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 문서적인 성취운이 아주 강한 작선연탈이나 또 1년 12달 가운데 이 목돈 운이 가장 왕성한 이 수륙천금의 운세다. 그러면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 확장, 변동 또 다변화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보폭을 좀 넓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또 받을 돈이라도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식의 전화나 문자로 채권, 채무관계 상황을 좀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액을 좀 높여본다든지 목표 수익률을 좀 평소보다 높여서 대응한다든지 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왕성한 재물운은 아니지만 재물운으로 좀 유리한 그런 운세에서는 또 이런 전략이 좋겠죠. 사업하시는 분은 큰 보폭보다는 좀 평상시의 보폭과 전략에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운세 전략이 좋고요. 또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목표 수익률을 좀 이런 달에는 조금 낮추고 일부 현금화 전략이 아주 좋은데요. 결국 다음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또 적용되는 그런 사항은 이렇게 금전운, 재물발복의 어떤 운들이 좋은 달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돈거래는 자제하는 게 좋죠. 돈거래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전이 쌓여져야 하는 그런 운세에서 이 돈거래는 재물을 쌓여지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간단히 올해 토끼띠들의 재물운과 재물복 들어오는 그런 달들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정보가 또 여러분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모두 크게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초와TV에서는 중년들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의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실시간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